평가 대상에는 근로자, 협력업체, 방문객 포함 안전보건상 영향을 주는 다음 상황 등을 평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평가 대상은 우리 회사에서 발생되는 모든 내용이 다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회사의 내부나 외부에 대한 부분, 작업장에서 보유 또는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 물질, 또 일상적인 작업 및 비일상적인 작업, 수리 또는 정비 등까지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고요.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이 포함된다라고 하고요. 자, 실시 시기는 언제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시 시기는 2024년 2월 23일까지 실시를 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영상을 찍는 날짜가 이제 2022년 2월 19일이니까요. 2024년 2월 23일까지 위험성 평가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실시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정기 평가에 대한 부분은 이제 평가 후 사업장 전반에 대해서 매년 4월에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수시 평가에 대한 부분은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 또는 작업 개시 전에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평가를 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이거는 번거로운 일이긴 하지만 사업장의 안전을 위해서는 수시 평가를 하는 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대 산업 사고 및 산업재해가 발생할 때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실시를 진행하고 하고 있습니다. 실시 방법에 대해서는 보시게 되면 위험성 평가 실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를 실시를 총괄 관리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뭐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해야 되고 기계, 기구, 설비 관련 위험성 평가에 해당하는 부분을 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이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전문 지식을 갖춘 분이라고 얘기하면 회사의 어떤 중간 관리자 이상급들은 다 이렇게 좀 전문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 평가에 참여를 하시고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 등을 반드시 좀 실시하는 게 좋다. 회의도 해야 되고 위험성 평가 추진 절차 평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렇게 좀 그림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단계에서는 이제 사전 준비가 있고요. 이렇게 2단계에서는 유해 요인을 파악 도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3단계에서는 위험성을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성을 추정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사고의 발생 가능성과 사고 결과의 중대성, 사고 발생 가능성, 사고 중대성에 대해서 숫자로다가 크기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위험성 추정은 가능성 표 3과 중대성 표 4를 조합하여 곱하거나 더하여 산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현재 곱하기 형태로다가 위험성을 추정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표 3과 4와 5의 표는 3 곱하기 3을 선택하여 그 경우에 예시로서 5 곱하기 4 등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5 곱하기 4 같은 경우에는 결국 위험성을 좀 더 세분화하고 이렇게 구분을 여러 개로 줄 수 있으니까 결국 위험성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섬세하게 관찰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가능성, 빈도, 위험성이 얼마큼 자주 발생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중대성은 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결국 대중소로 구분을 해서 크게는 사망이나 실명, 장애 등이 초래할 수 있는데 중급 정도 된다면 업무 복귀가 가능하고 완치할 수 있는 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고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료기관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경우에는 아차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아차 사고는 이제 근로자분들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마 많은 근로자분들이 한 번씩은 경험할 수 있었던 사고가 아차 사고일 거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아차 사고를 줄임으로써 중강도에서의 중대성이나 강도에 있어서의 큰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험성에 대한 추정은 아까 위에서 보셨던 것처럼 곱하기를 해서 예시를 구분한다고 했는데요. 결국 이 9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3 곱하기 3을 했을 때 곱하기 했으니까 9점에 대한 높은 점수가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9점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6에서 9 높음에서 즉시 개선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즉시 개선을 하지 않으면 강도를 봤을 때 사망이나 실명, 장애 등을 초래할 수 있는 높은 형태의 위험성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5단계에서는 위험성 감소 대책 및 수립을 실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험성 수준이 높음 또는 보통으로 판정된 위험성에 대해서는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실행하여 허용 가능한 범위로 들어오도록 하라 이런 얘기는 뭐냐면 결국 3이나 4 그 이하까지 내려오게끔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범위를 필요로 했을 때 감소 대책 및 수립을 하라 있는 이런 얘기고요. 결국 6번에 보면 계속 우리가 이제 문서화가 나오는데 이런 전체 정의를 했을 때는 반드시 문서화를 하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서화를 하기로 추천을 드리고요. 뭐 주지 방법에 있어서는 뭐 사업주는 구성원들이 알 수 있도록 위험성 평가와 방침, 추진 목표 및 그 밖의 주지사항을 안전교육, 회의 또는 행사 등에서 주지시키고 일구일 수 있도록 사내에 공지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내에 공지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 회사 근로자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게끔 식당이라든가 휴게소에 비치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도 우리 직원들이 언제든 근로자분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비치를 하고 공지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유의사항으로는 이제 10조의 유의사항은 위험성 평가 담당자는 산하부 안전보건 및 기타 요구사항에 적합한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미달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반드시 보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성이 높은 것부터 우선적으로 위험성 감소 대책을 반영하여 개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기록에 대한 부분을 보면 위험성 평가 기록은 출력하여 사업자에게 승인을 받는다고 했을 때 결국 대표로부터 사인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위험성 평가의 기록은 3년 이상 보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이상 보관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위험성 통합 기록물은 연 1회 정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수정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한 후에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 모든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배부 또는 게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